안녕하세요. 저는 그 추천 시스템 논문 읽기 파트의 박종익이라고 합니다. 제가 읽은 논문은 Collaborative Filtering for Implicit Feedback Datasets라는 그 논문인데요. 이 논문은 지난 저희 추천 시스템 논문 읽기 파트에서 소개드렸던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의 저자들이 보다 1년 전에 먼저 제출한 논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요점은 명시적인 데이터가 아닌 그 암시적인 데이터를 활용하더라도 추천 시스템을 구형할 수 있다라는 게 주제인 것 같습니다. 그 명시적이란 뜻과 암시적이란 뜻은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인트로덕션 그리고 프리라이미나리스 그다음에 previous work, our model, experimental study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어펜딕스 부분에는 저번에 성우님께서 발표하신 부분에서 좋은 내용들이 있어서 그거는 다시 한번 담아봤습니다. 아이고. 그다음 이제 처음에 소개 부분인데요. 크게 이제 아시다시피 추천 시스템은 크게 두 가지 접근 방법을 많이 활용하는데 컨텐트 베이스드 기법하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즉 협업 필터링 기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지난 시간 성우님 자료에도 있던 내용을 설명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은 논문에서는 컨텐트 베이스드 기법은 배제하고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기법을 활용한 추천 시스템을 구현했고요.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을 활용한 이유는 가장 큰 장점이 있는데 이게 도메인을 타지 않는다는 그런 점이 있어서 실험한 도메인 외에도 활용해볼 가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음, 먼저 이제 들어가기에 앞서서 레코멘더 시스템 데이터셋의 타입들에 대해서 먼저 알려드리겠습니다. explicit feedback 데이터셋은 아시다시피 명시적인 그 데이터셋이고요. implicit feedback 데이터셋은 저희가 이번에 다루려고 하는 암시적인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명시적인 데이터셋에는 크게 실제로 소비자가 부여한 평점 그리고 실제로 주문했는지 이런 것 등이 확실하게 명백한 그런 것들을 이제 활용하고요. 임플리시트 피드백은 실제로 기록은 남는 거지만 이게 유저가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 선호한다 이런 것보다는 어, 얘네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그 기록을 남겼다 이런 식에 대한 정보들이에요. 그래서 뭐 구매 히스토리라든지 그리고 인터넷 브라우징 기록 그리고 검색 패턴 그리고 뭐 마우스 무브먼트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어, 임플리시트 피드백 데이터셋의 특성은 총 크게 네 가지인데요. 일단 부정적인 피드백을 활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대체로 본질적으로 의지하다는 점, 그리고 이거는 신뢰를 의미합니다. 명시적인 피드백은 선호도를 의미하는데, 이쪽 부분은 신뢰를 좀 의미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정확한 평가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잘 적절하게 활용해야 된다는 점, 어, 예를 들어 일반적인 숫자 점수를 지정하는 환경에서는 뭐 MSE 같은 뭐 정확한 지표들이 있는데 이 임플리시트 피드백에서는 없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쪽 프리라이미나리스 부분에서는 먼저 저희가 쓰고 있는 기호라든지 혹은 뭐 문자들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하는 파트예요. 그래서 RUI라는 거는 우리가 그 유저 U와 UV 그리고 아이템 IJ를 이제 그 주고 있는 레이팅 값 등등에 대한 어, 인덱싱 레터고요. 그리고 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명시적인 피드백 데이터셋 케이스는 이제 선호도를 이제 나타내고 있고 그리고 어, 암시적인 피드백 데이터셋에서는 유저 액션 등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TV쇼의 레코멘드 시스템을 예로 들면은, 어, 그, 몇 번이나 봤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TV쇼 I에 대해서 몇 번이나 봤는지에 대해서 보기 때문에, 그래서 암시적인 피드백 데이터셋에서는 RUI가 만약에 2번 봤으면 2로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 성우님께서 이제 보여주셨던 장표를 똑같이 그걸 차용해 왔는데요. 이제 콜라보레이티브 필터링 어프로치는 이제 네이버후드 모델하고 레이턴트 팩터 모델스가 있는데, 이 부분은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이 부분도 네이버후드 모델을 관련해 가지고 소개를 잠깐 드리는 부분인데, 이 부분도 지난번에 했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레이턴트 팩터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이번 주제에서 조금 많이 다루고 많이 내용들을 많이 활용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레이턴트 팩터 모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싱귤러 밸류 디컴포지션이라는 SVD가 있고요. 잠시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저 팩터 벡터는 XU, 그리고 아이템 팩터 벡터는 I로 나타내고, 얘네들을 내적을 한 값을 이제 estimate된 RUI라고 잡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5차 제곱을 구하고 레귤라이즈드 모델을 활용을 하는데, 이 레귤라이즈드 모델을 활용하게 되면 오버피팅을 막을 수 있고요. 이때 람다 값은 SGD로 많이 학습시켜 가지고 활용한다고 합니다. 어, 이제 저희 이 논문에서 활용하는 모델에 대해서 이제 직접적으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제 아까 전에는 RUI라는 개념이 있는데, 이제는 PUI라는 개념을 활용합니다. 근데 PUI라는 개념은 이제 RUI 값이 0보다 크면은 그냥 다 1로 매핑시키고, RUI가 0이면 0으로 해가지고 이진화시킨 이런 값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0값이 많아지면은 되게 낮은 신뢰도를 보이기 때문에 어, CUI라고 약간의 1차 방정식 형태로 변환시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CUI를 1 더하기 알파 RUI 이런 식으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앞에 더하기 1이라는 거는 0을 없애기 위함인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어떠한 특정한 알파 값을 가지고 이제 값이 없는 애랑 값을 받은 애랑 크게 차이를 벌려서 얘네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값을 어느 정도 다 주고, 그런 식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그런 행위인 것 같고요. 또는 로그 스케일을 활용해서 1 더하기 알파 로그의 1 더하기 알파를 입실론으로 나눈 걸로 또 그걸 또 활용합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를 이제 떠올리실 수 있으실 텐데, 로그에다가 1을 더하면은 이제 왼쪽으로 한 칸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첫 번째가 0부터 시작을 하는데, 거기서 또 위로 한 칸 올려서 1부터 시작하는 로그 함수로 이제 변환을 시키는 그런 작업인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이제 보여드렸던 SVD에서 오브젝트 펑션을 이제 차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까 전에 있었던 그 부분을 RUI 부분을 이제 PUI로 바꾸고,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린 잠시만요. 컨피던스 레벨을 적용시킨 부분을 컨피던스 레벨을 또 곱한 후에 다시 한번 레귤라이즈드 모델이랑 또 해서 오버피팅을 이제 막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옵티마이제이션 테크닉에는 SGD, ALS, 매트릭스 팩토라이제이션 등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이분들이 이제 실험한 내용들을 이제 알려드리겠습니다. 데이터는 디지털 TV 서비스이고요. 이건 다 익명화 처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 사이즈는 30만 개의 셋톱박스에 대한 데이터이고요.
그리고 피처들은 채널하고 타임스탬프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TV쇼에 그 중복되지 않은 이제 TV쇼들은 17,000개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트레이닝 셋 같은 경우에는 4주 동안 이제 그 시청한 시간 등을 이제 RUI 값으로 줬고요. 그 0값이 없는 RUI 값은 총 3,200만 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주일 동안 그 채널 뭐 변경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주일 동안 이벤트를 수집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RUI인데 이거는 테스트 셋이라서 위에 T라는 첨자가 붙습니다. 그거를 이제 활용하고요. 이분들이 조금 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 RUI의 그 테스트 셋의 RUI는 0.5보다 작으면 0으로 다 치환시키고 그리고 이때 제로가 아닌 이제 테스트 셋의 RUI는 총 200만 건 정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분들이 이제 실제로 이 데이터를 이제 하려고 하는데 잠시만요. 데이터를 활용할 때 조금 전처리를 하는 과정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사용했던 방법은 로그 스케일링하고 그 가중치를 낮추는 방법 두 개가 있었습니다. 근데 로그 스케일을 쓰는 이유는 음, 동일한 프로그램을 반복적으로 시청하는 경향성을 줄이기 위함이고요. 그리고 그 웨이트 값을 낮추는 일은 하나의 채널에 오랫동안 머무는 거. 어떻게 보면은 계속 틀어놓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냥 자면서 TV를 이제 보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안 끄고 자시는 분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계속 오랫동안 머무르는 것에 대해서 그 웨이트 값을 낮추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절하는 값인데요. 그래서 로그 스케일링 하는 부분을 이제 로그 스케일링 하는 부분은 이제 아까 보여드렸던 CUI 값이 있고요. 그리고 다운 웨이트 같은 경우에는 어, 그 화면에 보이시는 수식으로 이제 그 다음 채널로 첫 번째 그 쇼가 끝나고 두 번째가 들어가면은 T에 2를 곱하고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갔을 때는 T에 3을 더 대입하고 이런 식으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이때 이분들은 실험할 때 A는 2, B는 6을 줬다고 하는데요. 이게 좀 잘 작동을 했고 직관적으로 찍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밸류에이션 방법론인데요. 이분들은 각각의 유저들이 선호하는 이제 채널들을 이제 리스팅을 이제 딱 하는데, 첫 번째로 가장 좋은 번호는 1이라고 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점수를 이제 거꾸로 준 건데, 어, 그래서 낮은 번호일수록 더 선호한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때 랭크 UI라는 값을 주었습니다. 이거는 퍼센타일 값인데요. 그, 그 유저가 이 리스팅에 대해서 얼마나 맞췄는지, 잠시만요. 그, 어, 아, 화면에, 자기한테 받은 이제 채널들에 대한 랭크 값이 나오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값이 낮을수록 이제 제일 선호하는 그런 것으로 나타났고요. 랜덤 프레딕션을 했을 때는 50%가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이제 이밸류에이션 결과인데요. 그들의 모델은 이제 어, 10에서 200개 정도의 팩터를 다르게 준 그런 모델을 활용했고, 이 모델이랑 두 가지 다른 모델이랑 비교를 했어요. 그래서 파퓰러리티 베이스인 모델 하나,
그다음에 아이템 투 아이템 베이스인 모델 하나. 그래서 파퓰러리티 모델을 베이스라인 모델로 잡고 이 모델들하고 비교를 하는 그런 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실험은 랭크를 활용했고, 그리고 확률, 그리고 퍼포먼스, 그리고 유용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테스트를 했습니다. 이제 첫 번째 실험에 대한 결과 이제 그 그래프인데요. 그 파퓰러리티랑 네이버후드는 이제 상수함수로 뭐 16점 몇 그리고 10.78 정도 뭐 이런 식으로 쭉그 이런 식으로 값이 나타나는데, 이제 팩터를 이제 늘릴수록 이 값들은 이제 그 계속 쭉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랭크라는 그런 지표는 값이 낮을수록 좋은 거라서 자기들이 만든 이 부분이 조금 더 나았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200개까지밖에 할 수 없었던 거는 컴퓨팅 문제 때문에 조금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가장 탑 티어에 있는 그런 TV 쇼들이에 대한 이 얼마나 나왔는지 그 위에서부터 누적 분포를 보여주는 건데요. 그래서 그 팩터 모델, 이들의 모델은 이제 1%의 탑 티어의 그 TV 쇼가 0.27 정도 이제 나왔고, 처음에. 그리고 2%는 4, 그래서 점점 자기 그 모델은 5%까지 갔을 때 더 많은 좋은 TV 쇼들을 이제 리스팅 시켜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그 모델에 대한 성능을 보여주는 건데요. 어, 그 빈 넘버라는 거는 이제 가장 그 빈 값이 낮을수록 이제 그 안 좋은 TV 그런 그룹 단인데, 1번부터 15까지 이렇게 쭉 나열을 해놓고, 이게 15까지 이제 갈수록 이제 랭크 값이 낮아지는, 그래서 좀 더 좋아지는 거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를 지표를 보여주는데, 그 조금 여기도 자기네들이 실험하면서 놀랐던 거는 그 워칭 타임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엄청 그 이제 빈 값이 커질수록 어, 이 격차가 많이 벌어질 줄 알았는데 이제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는 점, 이 부분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리고 유틸리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떠한 TV 쇼랑 그다음에 그거에 해당되는 그 유사한 애들을 얼마나 그 리스팅 시켜줬는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실험들을 했었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어, 이제 이 PPT 장표의 뒷장에는 이제 저번에 성우님께서 잘 정리해 주신 것들을 이제 잘 담아 놓았으니까 이걸 잘 읽어보시면은 이제 제가 발표 드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앞부분에 놓치고 간 게 있다면은 조금 정리가 잘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감사합니다.